그러면 저희 2026 여가치나 인증 온라인 사업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가치나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오늘 사업 설명회를 맡은 지역문화진흥원의 문화가치팀 김현주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업무 중에 저희 사업 설명회를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본 사업 설명회 앞서 오늘 참석하신 사업 관계자 및 담당자 소개 먼저 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세부 일정에 맞춰서 저희 사업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저희 관계자 그리고 담당자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화면에 보이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의 이연수 사무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올해 인증제도 사업을 같이 운영해 나갈 저희 지역문화진흥원의 최은미 과장, 그리고 권혜성 주임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일 사업 설명회는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가치나 지역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26년 공모 및 평가 지표 안내, 그리고 여가치나 인증 누리집 시스템 안내, 그리고 온라인 사전에 저희가 질의를 좀 받았습니다. 이와 제도 관련된 질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이번에 공모 신청을 앞두고 신청 준비를 하는 기관 기업 담당자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관련한 질의를 저희가 사전 기간을 갖고 온라인 폼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에 관련된 궁금하신 점들을 현장에서 Q&A 형식으로 좀 풀어내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부터 자세한 내용은 설명의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그 사업 설명에 앞서서 문체부의 문화정책과 이현수 사무관님의 간단한 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얘기가 혹시 들리실까요? 네,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가치나 인증제를 담당하는 이현수라고 합니다. 올해 설명회에 전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 신청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다들 바쁘실 텐데 저희 제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설명회까지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이후에 유형별로 이제 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다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정들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랑 다음 일정 많이 활용하셔서 인증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사무관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흥원 및 여가치나 지원 사업 소개를 공모 안내 전에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여가치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원에 대해 간단히 좀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의 문화가치 창출과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문화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진흥원은 일상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실버 마이크, 그리고 여가치나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 참여 활동을 위해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 배달, 문화도시 관리, 그다음에 로컬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 플랫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 마케팅 사업과 지역 문화 통합 정보 시스템 협업도 저희 원에서 추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가친화 지원 사업은 일상의 문화행위 기회 확대 미션에 좀 속해 있고요.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 안에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기본 이념 아래 사업이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실 텐데요. 저희가 쉼이 있는 삶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이와 같은 키워드를 좀 활용해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가 친화 지원 사업은 여가 친화 인증 및 지원, 그리고 여가 친화 지원 컨설팅, 여가 친화 캠페인,
여가치나 홍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 인증제도를 통해 매번 여가치나 기업, 기관 발굴, 그리고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가치나 인증 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사전에 좀 데이터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같이 보시면 일반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여가 시간은 늘어나고 근로 시간은 좀 줄어드는 형태를 좀 표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주 52시간이 이미 시행이 많이 되고 있고 시행이 된 지 벌써 몇 년이 많이 지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노력을 지금까지 좀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근로시간이 상당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근로 환경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4년 기준 한국 취업자 1인당 연간 근로 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에 약 5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이는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 더 많은 부분을 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MZ세대에서 요즘 직장 선택에 가장 주요를 하는 기준을 보면 워라밸과 조직 문화 등 비금전적인 요소 등이 중요도가 가장 높게 좀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실제 조사에 따르면 워라밸이 보장되는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임금 및 성과 보상 체계를 인식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 역시 일과 삶의 균형이 6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흐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직업 선택의 패러다임이 금전적 보상을 넘어 근로 조건의 질적 수준과 특히 여가와 삶의 균형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시사가 좀 있는데요. 여가치나 인증 제도는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여가친화적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그리고 유도하는 부분으로 가장 핵심적인 기반의 사업이라고 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가치나 인증 제도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서 근로자가 일과 여가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기업, 기관을 선정하고 인증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일과 여가의 균형 인식이 확대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일과 여가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사항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가친화 기업 기간은 여가신안이 보장되고 여가 혜택 및 환경이 제공되어 직원들이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기업과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게 되고요. 여가인식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한 사회 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대상입니다. 대다수 기업, 기관이 다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지방공사 및 공단, 기업, 법인 등 사업자 등록 번호와 고유 번호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증에 대한 기대 효과입니다. 인증제도의 다양한 기대 효과도 여러 볼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 여가활동 촉진 및 건강한 여가활동이 확산되는 것을 저희는 좀 이 제도로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여가친화 기업 및 기관의 이미지 제고와 조직 문화 형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속적인 여가 제도가 확립되는 등 사회 가치의 발현에 대한 부분까지 염두를 하고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가치나 인증 운용 구조입니다.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여가치나 인증 절차를 지역문화진흥원이 직접 사무국을 두지 않고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 재인증 신청하는 기업 기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가치나 누리집을 통해서 모든 인증 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여가치나 누리집을 이용하시다가 오류가 발생하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지금 문의처로 보이는 저희 진흥원 담당자에게 문의를 주시면 바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가치나 인증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26년도 공모가 시작됨에 따라서 25년도까지의 현황을 좀 표로 그리고 수치로 좀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관련된 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년까지 최종 인증받은 기업과 기관은 총 149개, 중소기업부터 공공기관까지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여가치나 인증을 받으셨습니다. 여가치나 인증 제도는 12년부터 시행되고 25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신규 인증 700개, 그리고 재인증 224개를 포함해서 총 924개 기업 기관이 인증을 받은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지금 표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21년부터는 공공기관과 인증 신청 대상이 포함되면서 이 유형에 대한 다양화와 그 범위가 좀 넓어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현재 지금 여가치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 주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사실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이제 정책 그 바위 안에, 프레임 안에 좀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결과적으로 기관, 기업, 공공, 그리고 민간에서 이 제도가 필요한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진흥원의 저희 그 사업 담당자가 26년 여가치나 인증 가장 궁금해 하시는 공모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치진흥팀 권혜성 주임입니다. 그럼 26년 여가친화 인증 공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6년 여가친화 인증 공모 안내입니다. 공모 대상은 근로자가 일과 여가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 기관입니다. 인증 규모를 보시면 작년에는 재인증사를 포함하여 184개가 공모 접수를 해주셨고 총 194개사가 인증되었습니다. 올해는 약 200개 내외의 기업 기관을 인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가치나 인증 유효 기간은 신규 인증과 재인증 모두 3년입니다. 인증받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총 3년간이며 올해 인증을 받으신다면 인증 유효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기간은 2026년 3월 11일 화요일부터 시작되어 5월 15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여가친화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담당자들께서는 누리집 회원가입 후 인증 신청 페이지에서 안내되는 절차대로 신청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는 제출 자료를 누리집 시스템에 직접 작성하시고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 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오니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 인증 결과 발표는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점수를 보시면 중소기업 60점, 중견기업 65점,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이 70점으로 이 점수는 인증을 위한 최소 점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점수를 넘더라도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미인증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다음은 제출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기관 기본 정보는 누리집에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사업자 등록증과 기업 로고 일러스트 파일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 일러스트 파일은 추후 신규 인증사의 인증패 각인할 때 쓰이니 신중하게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증사의 경우 변경된 기업 로고를 꼭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체제 개요 부분은 작성하실 내용은 크게 여가 친화 경영 방침, 운영 조직, 프로세스로 되어 있고, 운영 실적은 여가 시간 확보, 여가 비용 지원, 여가 프로그램 지원, 여가 시설 지원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리집 신청 페이지에서 PPT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입력 후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 실태 부분은 각 평가 지표에 대한 자체 채점 점수와 제출 자료를 업로드해 주시는 것인데요. 현재 여가치나 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 2026년 기업 기관 유형별 평가 지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누리집에 신청하시는 것보다 평가지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에 따른 제출 자료를 다 준비하신 후에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점수를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여가치나 인증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 신청 마감은 5월 15일 금요일 18시까지 진행되며 사업 설명회는 금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기업 기관 유형별로 진행되는 온라인 컨설팅이 운영됩니다. 유형별 컨설팅 신청을 여가치나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받고 있으며 4월 17일 금요일 14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온라인 컨설팅은 사전 접수하신 기업 기관 안에서 추진되고 사전 접수를 하지 않은 신청사는 진행하실 수 없으니 사전 접수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컨설팅은 평가 지표별 제출 자료 작성 관련 안내, 기업 기관 질의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각 기업 기관 구분별 일자를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총 2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는 4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2차는 4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고 중견 대기업은 4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공기업은 4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공공기관은 4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 예정입니다. 공모 접수가 끝나게 되면 5월 중으로 임직원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5월에서 6월에 서류 심사를 거쳐 중도 탈락되는 기업 기관을 정하게 됩니다. 대략 7월경에 중도 탈락 기업 기관에 대해 안내가 이루어진 후 7월에서 9월 중으로 대면, 비대면 면접 조사가 진행됩니다. 인증 결과는 9월 최종 소명 절차 기업, 기관 검증을 거쳐 10월에 최종 심의를 통해 10월 말에 발표가 되고 11월 중에 인증식을 통해서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도 탈락 제도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도 탈락 제도는 서류 점수와 설문 점수 합산 점수가 낮아 면접조사 만점 획득 시에도 최소 인증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접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중도 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각 기업 구분별로 최소 인증 점수가 나와 있고, 서류 심사에서 받은 점수와 설문조사를 통해 받는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예로 말씀드리면 서류 심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합산된 총점이 가점을 포함하여 총 90점이 될 텐데요. 이를 합산한 점수가 40점 미만이라면, 즉 36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면접조사 점수를 20점 만점을 받더라도 56점이기 때문에 최소 인증 점수인 60점에 도달하지 못해 면접조사 전에 중도 탈락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가치나 인증 배제 대상 및 유효 기간입니다. 아무리 인증 기준 점수가 높더라도 인증 배제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과 기관은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조건으로 첫째, 주 52시간 시행 미준수 기업입니다. 주 52시간을 위반한 기업 기관은 인증에서 배제됩니다. 단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인정 업종은 제외됩니다. 둘째, 여가친화적 근로환경 저해 및 위반 기업 기관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기소, 일부 기소, 과태료 부과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 법률을 위반한 기업 기관이 인증배제 대상이 됩니다. 셋째로 사회적 무리 및 비윤리적 행위 발생 기업 기관입니다. 이는 온라인 스크리닝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전체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증배제 대상으로 확인이 되시면 저희가 바로 인증배제를 하지는 않고 이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명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유효 기간은 앞서 공모 안내 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증 배제 대상 확인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 배제 대상은 총 4단계에 거쳐 확인합니다. 첫 번째가 인증 자격 자가 진단입니다.
이는 여가치나 인증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기관이 스스로 인증 자격 사실을 자가 진단하고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공모 신청 시에 인증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1차 온라인 스크린입니다.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3년간 사회적 무리나 인증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사가 있는지를 스크리닝하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배제 조건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온라인 검색 키워드를 설정하여 스크리닝을 시행할 예정이고, 주요 키워드는 화면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관계법 위반 점검이고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업 기관도 배제 대상으로 진행되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2차 온라인 스크리닝을 한 번 더 진행하게 되고, 최종 인증 전 두 번째로 온라인 스크리닝을 통해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증 배제 대상이 되더라도 소명 절차로 인해 신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명 절차입니다. 인증 배제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 기관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 절차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인증 배제 결과 및 소명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면, 소명 의사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이후 인증 배제 조건에 대한 서명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출해 주신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이후 최종 심의 때 인증 여부가 확정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올해 공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메일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가치나 인증사 특전입니다. 여가치나 인증사 중 우수한 여가치나 경영을 하는 기업 기관 10개사를 선정하게 되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4개사,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상 4개사, 여가치나 인증위원회 특별상 2개사를 포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4개사에는 포상금이 총 800만 원, 기업별로 2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됩니다.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여가치나 인증사 마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인증사 여가제도 홍보와 언론사 보도기사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여가치나 인증사 대상으로 다양한 여가 지원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PPT에는 충청남도 관광재단의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비용 할인과 머큐어 엠버서더 울산, 그리고 마리나베이 속초, 체스터톤즈 호텔 속초, 낙산, 경주점 등의 호텔에서 객실 및 부대 시설의 요금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연 할인 등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고요. 확대되는 혜택은 여가치나 누리집 홈페이지와 인증사 담당자 대상 월별 메일링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인증제도 우대 및 가산점이 부여되고요. 앞에 보이시는 지원 제도 및 인증 제도에 지원하시면 우선 선정과 우대 지원, 가점 여부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6년 인증을 위한 기업 기관 유형별 평가 지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에서는 평가 지표의 평가 영역별 배점과 큰 틀, 그리고 영역별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다다음 주인 4월 4주차에 진행 예정인 온라인 컨설팅에서는 제출 자료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표는 크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이렇게 3개의 지표로 나눠집니다. 먼저 중소기업 평가 지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비슷한 평가 지표가 많아서 다른 기업 및 기관 구분 담당자분들께서도 같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평가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기업 실태 60점과 기업 문화 40점, 총 100점 만점입니다. 가점은 최대 10점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업 실태 부분의 세부 지표는 기업 실태에서는 여가 시간 확보 25점, 여가 요건 제도화 20점, 여가 활동 지원 1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가 확보 영역 제출 자료로는 근태관리 확인 증빙 자료, 그리고 공통 양식으로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촉진제도 실시 여부, 또한 공통 양식으로 평균 연차 소진율, 보상 휴가제 운영 규정 등이 있습니다. 여가 요건 제도의 제출 자료로는 여가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이 표시된 조직도나 업무 분장표, 그리고 실제 활동 증빙 자료, 휴가제도 증빙 자료, 특별 휴가 운영 규정 등입니다. 여가 활동 지원의 제출 자료는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증빙, 실제 운영 중인 여가 프로그램 증빙입니다. 기업 문화 부분은 최고 경영층 리더십 5점, 여가 친화적 조직 문화 형성 20점, 그리고 여가 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직원들의 만족도 15점으로 배분되어 있고, 최고 경영층 리더십 부분은 면접조사 전에 최고 경영층 및 임원 인터뷰와 질문 예시를 담당자 메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여가 친화적 조직 문화 형성과 여가 친화제도 실행에 따른 직원들의 만족도 부분은 임직원 메일로 설문조사 발송 예정이고, 기업 규모별 설문조사와 목표 그 조사 인원 기준은 상이합니다. 해당 부분은 평가 지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견 대기업 평가 지표입니다. 중복된 지표는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새로 설명드려야 하는 지표들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 세부 배점만 다르고 평가 지표가 비슷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 담당자분들도 함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영역은 마찬가지로 기업 실태 60점과 기업 문화 40점, 총 100점 만점이고, 가점은 최대 5점 별도 부여됩니다. 여가 요건 형성 부분은 20점으로 이 역시 공통 양식,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촉진제도 실시 여부, 그리고 똑같이 공통 양식, 평균 연차 소진율, 휴가제 운영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여가 친화제도 실행은 30점으로 여가 친화제도 실행 계획, 예산 투자, 추진 실적, 그리고 임직원 니즈 반영, 임직원 인식 변화 설문조사 등을 확인합니다. 여가 활동 지원은 10점으로 여가 공간 및 시설 지원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 자료, 여가 프로그램 실제 운영 여부, 자율적 여가 활동 비용과 관련된 규정 및 지출 내역, 여가 프로그램 실제 운영, 여가 친화 관련 사회공헌 활동 등을 확인합니다. 기업 문화 40점은 중소기업과 절차는 동일하오나 이 역시 기업 규모별로 목표 조사 인원 달성 기준이 상이합니다. 해당 부분은 평가 지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 평가 지표입니다. 평가 영역은 비슷하오나 기업 실태 50점과 조직 문화 50점으로 총 이제 100점 만점이고 가점은 최대 5점 별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대기업 지표와는 이제 큰 차이가 없고 세부 배점만 상이합니다. 평가 지표에 따른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유형별 컨설팅 진행 시에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점입니다. 가점은 기업, 기관 유형별로 전부 동일합니다. 타 기관에서 받은 인증 제도와 타 기관 유관 사업 참여 여부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해당 평가 지표에 명시된 인증 제도와 유관 사업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관 사업 참여의 경우에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인증 사업의 경우 2025년 유효기간 만료 또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인증 기간이 유효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부적인 인증 제도와 유관 사업은 해당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여가치나 누리집 공모 신청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신청은 여가치나 지원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해주신 다음에는 로그인을 하셔야 하고 공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여가치나 인증제도 탭을 눌러보시면 인증 사전 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 및 기업 정보 작성 부분입니다.
인증 사전 진단으로 들어오시면 먼저 동의를 하신 다음에 기업 정보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인증 배제 조건을 확인하시고요.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서 예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경우 인증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모든 문항을 확인하시면 해당 란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체크한 항목이 10개에서 10개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인증 신청 바로 가기로 연동이 되고 여가치나 인증제도에서 인증 신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는 하오나 인증 배제 조건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전 진단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신청 확인 전에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니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 지표를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 지표를 확인하신 후에 네, 자체 채점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채점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제출 자료도 필요할 거고, 이에 따른 준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증 신청은 이러한 평가 지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확인과 제출 자료를 전부 준비하신 후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체 채점과 제출 자료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인증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기업 기관 정보 수집 및 이용자,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전체 동의를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기업 기관 기본 정보에 대해서 입력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해당 내용은 전부 이제 필수값이고 다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 로고는 추후 인증패에 들어갈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JPEG나 PNG 같은 이미지 파일은 이제 추후에 인증패를 제작할 때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일러스트 파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첨부해 주시고요. 업종과 주력 분야, 그리고 기업 구분과 인증 구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또 대면 면접 조사 시에 저희가 기업 현장에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어디로 가면 되는지 실제 방문할 수 있는 소재지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 정보와 근로자 수를 입력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임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자동 저장이 됩니다. 다음은 운영체제 개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하셔가지고 PPT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각 해당되는 영역의 내용을 작성 후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운영체제 개요 양식 PPT 용량은 최대 100메가까지 업로드 가능하고 부득이하게 해당 용력이 넘어갔을 시에는 여가치나 공식 메일로 해당 파일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로 제출 시에는 PPT 원본 파일과 PDF로 변환한 파일 총 두 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기업 실태 부분입니다. 이렇게 작성이 완료되면 평가 지표 부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평가 지표는 크게 드롭형과 체크박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롭형은 여기 아래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배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체 평가를 하셨을 때 해당되는 점수를 클릭하시고 그에 따른 제출 자료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박스형은 해당하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상단에 점수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제출 자료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 실태 공통 양식 부분은 1-1 지표와 1-2 지표가 해당됩니다. 공통 양식은 이제 다운로드 버튼, 초록색 버튼,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양식의 평균 근로 시간과 연차 휴가 소진율을 작성하셔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작성하시면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이제 사업 담당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점 체크 부분입니다. 유관 사업 및 인증, 획득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모두 해주시고요. 그에 따른 제출 자료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는 전체 인증서라던가 이제 증빙 자료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RG 파일로 변환하셔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5번 총괄 채점표입니다. 최종 제출을 마지막으로 이제 총괄 채점표를 점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성적인 평가인 기업 문화 부분은 일단 전부 만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감점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정량적 점수만 확인하고 싶으시면 기업 실태 부분과 가점 부분만 더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 점수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채점한 점수이기 때문에 서류 심사 및 면접 조사를 통해서 수정이 안 된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제출을 누르시면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최종 제출 시에는 기업이나 기관, 계정에서는 자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마감을 신청으로 이제 많은 기업이 몰릴 수 있습니다. 사전에 빠른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여기까지 공모 신청 시스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담당자 권혜성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지표에서도 안내 드렸듯이 지금 중간에 이제 뭐 잠깐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또 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온라인 사업 설명회가 종료되면 그 설명회 영상을 저희 지역문화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만약에 못 들으신 앞부분을 좀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통해서 또 만나실 수 있다. 안내 다시 네, 현장에서 드립니다. 지금, 계속 문의나 뭐, 진행하시면서 뭐 궁금하신 점들은 자유롭게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고요. 저거 담당자가 지금 현장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으니, 현장에서 문의건 있으면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사실 이제 공모가 시작됐을 때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사전 그 신청해 주셨던 분들 안에서 이제 공모 관련된 질의 내용에 대한 조금 네, 내용들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담당자 자리로 또 연락 온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폼으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요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질의가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회사의 상황이나, 그다음에 규모, 그다음에 내용들이 각기 너무 다르시다 보니까 케이스가 좀 다른 경우,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부 지표 안에 또 굉장히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내용들 좀 다양하게 있었는데, 오늘 설명회에서는 사실 이제 좀 중복되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그리고 질의가 좀 많이 들어온 순차적으로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리고, 향후에 세부적인 저희가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되는 컨설팅 시간에 이제 1대1로 저희가 그리고 1대 다 그리고 유형별로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저희 그 담당자가 지금 질의를 이렇게 제가 좀 화면을 네, 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안내드렸던 질의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첫째 좀 질의였습니다. 제가 그대로 좀 읽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가치나 제도 실행 정도의 문항의 경우 관련된 제도가 수십 가지인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실행 계획, 예산 집행률을 모두 증빙 제출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여부, 그리고 특정 제도 한 건에 대해서 평가하는지도 궁금합니다라는 질의였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가친화제도 실행 정도에 따른 2-2에 대한 지표에 따른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개수의 양이 조금 중요하진 않다. 실행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봐주시면 된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제출하신 실행 계획에 따른 계획의 충실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의 계획, 집행률, 그리고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한 건의 대표 실적이 굳이 아니더라도 평가가 가능하고요. 여러 건을 제출하시더라도 단순 9개, 10개 이렇게 해서 개수가 합산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평가 점수에 비례해서 반영되진 않다는 점 한 번 더 안내 드립니다. 따라서 기관의 결과치나 경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도,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 내용들을 결과 보고 그리고 계획 대비해서 충실하게 증빙을 해주시면 주요 사례나 지표에 대한 점수도 좋게 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네, 저희 두 번째, 네, 질의이고요. 그대로 또 마찬가지 읽어드리면, 뭐 예를 들어 80명에 대한 사대보험 근무자 중 본사 근무자는 40명, 그 외에는 현장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사 소재지 40명 기준으로 신청 및 인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는 질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 그 회사의 형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럴 경우 어떻게 인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된 질의였고요. 답변을 드리면 인증 신청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업,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 허가, 인가를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등록증, 고유 번호증 기준으로 일단은 증빙이 돼야 저희가 정상적으로 제도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위에 질의를 주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사대보험 가입 근무자 800명 중 봉사 근무자가 40명이고 나머지 임직원분들은 현장직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 고유 번호증 기준으로 신청 주체가 되는 사업장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사의 현장에 각각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는요, 각 사업장 별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본사 현장이 동일한 사업자 등록증을 운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되고 전체 근로자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좀 말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결국 본사 사업자 저희가 이제 서류로 판단했을 때 사업자 등록증과 고유 번호증이 각각 있는 회사의 규모와 형태다라고 하면 연결되어 있는 업무가 그 공통된 분모라도 각각의 그 회사명과 사업자 기준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하나의 사업체 안에, 사업자 등록증 안에 이제 현장직과 그다음에 사무직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본사라고 하면 하나의 기업이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소속 임직원 기준이 궁금합니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하죠. 그 가장 좀 질의가 많으셨던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비정규직, 일용직, 정규직에 대한 부분이고요. 답변을 드리면 소속 임직원 기준은 기업기관이 실제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자에서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관련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법령에서 상시 저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산정을 하게 되고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이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포함하게 되어 있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요. 이 법령 근거에서 저희도 기준점을 좀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용직 경우에는 지속적인 근로 제공과 제도 참여 특성상 여가치나 제도의 운영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절차 안에서 설문, 그다음에 인터뷰, 이용 실적 등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이제 계속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무와 함께 할 수 없다 보니까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기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함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에 포함된 여부 관계없이 일단 평가, 설문에 대한 과정에서는 실제 적용이 되는 가능한 인력 중심으로 저희가 심사가 진행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에 뒤에 또 안내 드릴 텐데요. 컨설팅에 대한 유형별, 그 다음에 규모, 회사의 규모에 따른 세부적인 항목별로 또 컨설팅 시간이 있으니 그때 또 추가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땡땡 중소기업은 아웃소싱 직원이 600명 있습니다. 직원 수 기준을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될까요? 참고로 아웃소싱 직원은 다 정규직입니다. 라는 질의였습니다. 저희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원 수 산정은 해당 기업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아까 오전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보험 가입 기준의 기준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케이스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에 대한 모든 소속자를 포함해서 직원 수를 산정하게 되고요. 또 만약에 도급, 용역의 형태로 협력 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직접적인 이 땡땡 중소기업의 소속이라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직원 수에서는 제외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아웃소싱 인력이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인력이라면 근무 장소와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로 포함하여 직원 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파견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웃소싱으로 연결된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에 대한 체결을 원칙으로 해당 기업에 소속된 직원이라 하면 근무 장소 형태와 상관없이 직원 수로 같이 포함하여 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음, 네. 질의 다섯 번째입니다. 신생법인입니다. 아직 매출도 없고 직원도 적지만 전원 정규직입니다. 여가치나 인증에 지원하려는데 저희도 가능할까요? 라는 여부 관련한 질의였습니다. 여가치나 인증 평가지표는 25년 1월부터 12월 작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으로 기본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신생법인 경우에도 25년 1월 그리고 12월 기준 안에 들어오는 곳이면 평가지표별 제출 자료가 구비 가능하다는 범주 안에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25년 이후 설립된 신생법인 경우에는 올해 신청은 불가합니다. 사실 저희가 인증 제도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과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올해부터 사실 산정을 할 수 없기에 이 부분은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준비를 잘 하셨다가 내년 이맘때 신청을 26년 기준으로 해서 27년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가치나 경영 운영 체계는 일반적인 복지제도 운영 체계면 되는지, 여가치나 경영 전용 운영 체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였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가치나 운영 체제는 반드시 별도의 전용 조직 체계를 신설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대략 인사, 총무, 그다음에 경영, 복지 차원의 운영 체계 내에서도 여가치나 경영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인정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소가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지에 있는 여부를 중심으로 좀 평가되는데요. 여기서 다음이라고 보면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여가제나 그 제도의 운영,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 또 집행, 담당 조직의 담당자 인력이 좀 포지션이 돼 있는지 또 보게 되고요. 여가 시간 보장 및 활용 지원, 여가 환경 및 혜택 제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임직원이죠. 이제 직원들 구성원의 만족도 조사 및 관리가 실행이 되고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공직유관 단체의 경우 참여기업 기관의 형태 관련해서 이제 궁금합니다라는 질의였는데요. 공직유관 단체는 현재 저희 유형 분류상에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10인 미만의 업체여도 지원 가능할까요? 라는 질의였고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직원 설문이랑 인터뷰 진행 시 최소 인원 기준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평가지표 5-2, 그 다음에 2-3에 대한 실행에 따른 효과나 인터뷰에 대한 최소 인원 수를 확인하고 규모에 따른 내용들, 설문 참여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면접조사 일정은 사전에 업체와 조정 후 방문하는 걸까요? 직원 인터뷰도 같은 날에 진행하는 걸까요? 라는 질의였습니다. 면접조사는 저희 일정상 지금 7월부터 9월 사이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사전에 지역문화진흥원 사업 담당자와 일정 조율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또한 면접조사 당일에는 임원 그리고 임직원 인터뷰가 함께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업에서 확보한 문화공연 행사의 티켓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 평가지표에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라는 질의였는데요.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해당 내용은 평가 지표에 대한 그 실제 운영 사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기업만의 특성을 살려 별도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는 부분이 평가 지표 내에 이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하단에도 저희가 이제 나와 있듯이 위에 이제 예시는 없으나 회사가 제공하는 여가 프로그램이 있다면 인정함과 같은 문구로 좀 이 부분을 좀 같은 맥락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업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보된 문화공연의 행사인 티켓인지도 함께 명시하여 제출해 주시면 저희 평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혹 해당 기업이나 특히 공공 쪽에서, 공공기업, 공기업 쪽에서 사업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이랑 연계해서 행사에 진행했다라고 실적을 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해당 말씀드린 이 부분은 실제로 여가치나 경영에 대한 사례 프로그램으로 사실 볼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실제 뭐 사업이나 아니면은 진행한 내용들, 그러니까 업무와 연관이 돼서 직원들이 동원이 돼서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지금 문의 주신 해당 건과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내용상에서 잘 정리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재인증 하셨던 분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인증 신청을 하셨다가 관심 있으셨다가 또 신청은 안 하셨던 분들, 계속 제도를 아예 처음 이 소식을 접하시는 분들 모두 아마 섞여 계실 텐데요. 저희가 올해 공모 기간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서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좀 간격을 두고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환류 차원에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이게 여가치나 경영 담당자, 결국 이제 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제도 신청을 하는 담당자의 그 1년치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또 여가치나 경영을 우리 회사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면 적당한 좀 시간을 들여야 이에 따른 준비도 잘 하실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올해는 공모 일정이 다른 그 때보다 좀 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5월에 또 이제 초에 연휴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좀 염두해서 올해는 담당자가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을 밀접하게 안내 드리는 차원에서 공모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계속 저희 진흥원의 담당자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고 계신데, 네, 지금 올라오는 부분, 네. 지금 현재 아마 마지막으로 지금 유형별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마지막 답변까지 네, 해서 컨설팅 내용을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렸고 아마 계속 이제 파일을 보시면 보실수록 문의가 계속 꼬리를 물어서 많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된 부분은 그 컨설팅 사전 접수를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관련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랑 그다음에 유튜브에 올릴 테니 그거를 또 보시고 나서 또 질의를 또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 전체 이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긴 시간 동안 지금 사업 설명회 약 1시간 정도 좀 됐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모 신청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